자,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J리그가 진행 중이긴 한데 살짝 좀 제가 간 경기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경기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비중을 낮게 갔기 때문에. 자, 중요한 해축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승부패 분석하면서 리그 경기는 다 보고 왔고, 나머지 컵대회 경기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스트하고 덴케르크.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게 8강이거든요. 8강. 최근에 리그나 챔스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챔스를 빼면 확실히 성적이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챔스에서 4연패를 했었기 때문에 리그만 보더라도 최근 파리한테 진 거 말고는 없고, 그리고 컵대회 포함하면은 나름 성적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4경기 무패. 근데 덴케르크는 이제 2부 팀인데 지난 릴 경기 원정 가서 승부 차이 끝에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덴케르크도 이제 5세로도 잡고 그랬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아마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쉽진 않을 겁니다. 결코 이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리그로 보면은 지금 브레스트가 거의 딱 중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무승부도 많이 없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무가 나긴 했지만, 해서 지난 트로아전을 이기고 올라오긴 했는데 배당이 낮으면 갈 이유가 없다 보여집니다. 배당이 1.4라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브레스트도 최근에 일단 득점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언어보다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승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 브레스트 승무. 승무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가려고 해도 승이 좀 더 보이면은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오히려 덴케르크가 했던 상황들을 보면은 오히려 덴케 2프렌 요걸 가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배당도 괜찮고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언오버가 확실히 보이면 좀 좋은데 애매해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SV하고 고어헤드 가도록 할게요. 자, PSV가 지금 리그에서 순위를 보면은 2위입니다. 2위. 아약스하고 5점 차로 벌어졌고, 고헤드는 7위, 35점이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도 2위임에도 불구하고 PSV 득실이 가장 좋습니다. 득점이 넘사라서. 그리고 고헤드 상대로 홈에서 8대0, 8승 무패입니다. 최근도 4연승, 예전 전적까지 합치면. 그래서 홈에선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유벤투스전도 이기면서 PSV가 결국엔 올라갔죠. 이제 아스날하고의 챔스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어헤드하고 하는데 다음 경기도 고어헤드입니다. 오늘은 컵대회 고어헤드고 다음 경기는 리그 경기 고어헤드 원정이라서 두 번 연속 붙는다. 그리고 PSV가 요새 안 좋았던 건 실점이 많아서인데 여전히 실점이 꾸준하긴 해요. 패배가 많이 없을 뿐이지 다득점 무승부도 많고, 고헤드는 최근에 아약스하고 헤라클레스한테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졌기 때문에 아무리 실점이 많은 PSV라도 최근 유벤투스 이긴 것도 있고 챔스 경기도 일주일 전이라 이거는 PSV 승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마엔을 볼 수 있느냐라고 접근했을 때 마엔이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컵대회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준결승이다 보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브레스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었는데 결장입니다. 결장. 아조르케가 지금 부상으로 이제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공격에 몇몇 장기 부상자도 있고, 그래서 덴케르크보다는 부상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PSV도 결정자를 보니까 일단 공격에 여전히
히카르도 페페하고 말릭 틸만이 부상 중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헤드 쪽이 최근 부상이 있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야콥 부름 9골에 5엇인데 우리 이게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헤드가 최근에 원정에서 다 2골 이상 차로 졌기 때문에 홈에 고헤드면 모르겠지만 홈보다는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다. 그리고 PSV가 어쨌든 항상 좀 불안해요. 지금도 여전히. 뭐 빌럼이나 위트레이트전도 결국엔 1대1 2대0으로 비겼는데 페노로트를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다는 거를 좀 보면은 그래도 1마인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2마인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마인도 초반에 골만 빨리 터지면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인 보고 3.5 오버는 애매해요. 고헤드가 지난번 아약스전도 골이 없었고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정하면은 그래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3.5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랜드포드하고 에버튼은 브랜드포드 승부입니다. 이게 아까 분석을 했을 때도 이게 에버튼이 이상하게 요새 잘합니다. 왜냐 잘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왜냐면 부상이 너무 많아요 에버튼은. 뭐 아시다시피 은디아에 그리고 칼버트 루인, 뭐 맥네일 팀 내 골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다 부상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FA컵 본머스한테 진 것 빼고는 리그 4승 2무입니다. 그 4승 2무했던 팀들이 요새 잘하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도 원정 가서 잡았죠. 브라이튼 원정도 잡고 홈에서는 토트넘 레스터 잡고 리버풀하고의 경기 홈에서도 비기고 지난 맨유전도 2대0으로 이기다 2대2로 비기고 그래서 리그만 보면 에버튼이 되게 잘하는데 브랜드포드가 최근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6경기.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될 때긴 해요. 왜냐면 워낙 골이 없었어가지고 그 6경기 중에 맨시티전 빼면은 아스날 1득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4경기가 무득점이에요. 근데 원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5경기 무패 4연승 지난번 레스터 원정 4득점도 있었고 그래서 브랜드포드 승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버튼이 아직도 결장이 많고 어찌어찌 지금 흐름을 계속 좋게 이어가지만 이 브랜드포드가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은 팀이고 미드필더에 일단 최근 부상이 한 명 있긴 해요. 뭐 수비 쪽도 그렇고 다만 은베모하고 요한의 위서가 같이 나오면은 이걸 막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죠. 둘이 득점이 2자릿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 4대0에 관여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 홈승 봐야 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배당도 좋고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버튼이 또 어찌저찌 또 비기거나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에버튼의 상승세 무패 흐름 브랜드포드 원정에서만 좋지 최근 홈에서 이긴 적 없기 때문에 브랜드포드 승 가기가 좀 빡셀 수 있는데 타이밍상 한번 노려봅니다. 요한의 위서나 은베모 둘 중에 한 명 부상이었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맨유 입스위치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타이밍상 맨유가 이겨야 돼요. 지난 에버튼전도 결국엔 비겼고 그 비기면서 결국엔 리그 연패를 끊어냈거든요. 3연패 할 뻔했던 경기를 끊어냈습니다. 왜냐면 2경기 득점이 없었고 근데 이제 홈 경기로만 보면은 여전히 연패 중이에요. 그래서 입스위치가 뭐 성적이 좋은 팀도 아니고 가끔씩 뭐 풀럼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에스턴 빌라 비긴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입스위치가 맨유전도 비겼었기 때문에 최근 기세가 좋지 않아요. 실점도 많고. 다만 에스턴을 비긴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맨유도 뭐 연패를 끊어내겠지 하는데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어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맨유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다. 뭐 부상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부상자들 그대로 뭐 리산드로, 디알로. 그리고 입스위치도 보면은 대부분 장기 부상이어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다. 아니면 뭐 오버를 가든가. 근데 오버도 무승부 나올까봐 잘 가기가 좀 빡셉니다. 이렇게 보고 자 노팅엄 아스날
이 경기는 노팅엄이 최근 원정 4경기 승리였고 1무 3패, 본머스 5실점, 풀럼 2실점, 뉴캐슬 4실점. 사실 원정의 노팅엄은 최근 가면 안 돼요. 근데 홈에서는 브라이튼도 7대 0으로 잡았던 팀이고 워낙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올해는 진 적이 없고 작년 뉴캐슬전이 마지막 패배였기 때문에 홈에서 7경기 6승 1무. 근데 아스날이 지난 퇴장도 있었고 부상자가 많죠. 그래서 홈에서 아마 처음으로 졌을 건데 그 리그에서는 뉴캐슬전 빼고 그 컵 대회 아스널이 부상이 너무 많다. 노팅엄은 따로 부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아스널은 이제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장기 부상자로 치면 지금 부카요 사카, 제수스까지 이게 퇴장도 수비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결장자가 워낙 많아서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 홈에서 져서 안 좋은데 노팅엄 원정 좀 빡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노팅엄 2프렌입니다. 확률 높은 걸로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프렌까지 봅니다. 프렌. 그러니까 노팅엄이 역배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최소 무승부. 아스날의 승은 완전히 버린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토트넘 맨시티. 요 경기도 이 상성을 보니까 조금 빡세더라고. 맨시티 입장에선 최근에 맨시티 원정 가서도 4대 0으로 이겼었고 최근 그 카라바오컵 2대 1 홈에서 승리. 그러니까 최근 19년도 그 챔스전부터 토트넘이 5연승을 했었습니다. 홈에서 23년도까지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어요. 해리케인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가 해리케인 딱 있을 때까지였네. 23년도면. 그래서 24년도에 두 번 졌거든요. FA컵이랑 리그 경기. 다시 홈에서 또 2대 1로 잡았고 전체적으로 홈에서 맨시티를 이긴 경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상성에서는 토트넘이 좋다. 그리고 토트넘이 요새 3연승. 맨시티는 또 지난번 홈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기 때문에 흐름상 안 좋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부상자들이 있고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 복귀를 많이 했고 존슨이라든가 메디슨도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솔랑케 히살리숑도 어차피 뛴 경기가 많지 않고 수비 쪽에 드라구신 나머지는 장기 부상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맨시티가 오히려 수비에 악한지 그리고 홀란드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홀란드가 있으면 더 위협적이긴 할 텐데 오히려 그때 마름 씨가 해티트릭 한 경기가 뉴캐슬전이었죠. 이거 저 토트넘 2프렘 봅니다. 가장 확률 높은 건.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프렌까지 봐요. 프렌. 그러니까 이것도 토트넘 역배를 보는 입장인데 최소한 비긴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맨시티 승은 아예 버린다는 얘기예요. 토트넘 근데 노팅엄보다는 불안해요. 아스널은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노팅엄 그 역배 배당이 높아도 최근에 보였던 홈 경기력이나 이런 거 보면 배당이 높지만 오히려 역배는 노팅엄 승이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상성은 또 토트넘이 맨시티를 잘 잡다 보니까 이 경기도 뭔가 손흥민이 골을 넣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요새 부진한다 뭐한다 말이 많은데 지난번 어시도 좀 했고 한 방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트넘 2프렌이 가장 좋아 보이고 프렌 역배 사이드까지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이거 체크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하고 볼프스부르크인데 컵 대회죠. 지금 리그에서는 둘 다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6위, 8위이기 때문에 득실도 얼추 비슷하고 승점도 크게 차이 안 나고 다만 이게 리그 경기가 아니고 컵 대회라는 점이고 이게 8강이라는 어쨌든 중요한 경기입니다. 32강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라이프치히 주전 기퍼를 휴식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바움가르트너는 또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안토니오 누사가 이제 부상 중이고, 이거 외에는 크게 최근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프스는 미드필더의 부상 말고 주전기포도 부상이긴 하네. 그나마 최근. 그거랑 미드필더 말고는 딱히 공격 쪽에는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상황을 좀 봅시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최근 홈에서 볼프스한테 5대1로 졌는데, 그전에는 거의 안 졌거든요. 최근에 되게 오랜만에 진 거고, 라이프치히 지난번 라이프치히 때문에 말아먹었거든요. 라이프치히 승마엔이 다 껴있는 경기가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틀렸는데, 경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기고 있다가 비긴 것도 아니더라고요. 2골 내주고 따라 잡은 거라 사실 슈팅은 압도적으로 차이 나긴 했습니다. 점유율도. 근데 하이덴하임을 못 이길 정도의 최근 기세면, 왜냐면 요새 무가 많거든요. 뭐 레버쿠젠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관없이 뭐 0대 0도 많고, 원정에서 특히 보험전은 3실점이나 했고, 홈에서 브레멘 이길 때도 2실점 했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잘했던 경기는 뭐 장크트 경기밖에 없다. 그래서 볼프스도 최근에 5경기 1승 3무로 무패 중이고, 물론 보험전을 비기긴 했지만 프랑크 원정이나 슈투트 원정을 비겼다는 거, 그리고 뮌헨전도 한 골차였다는 거, 그리고 이게 컵대회라는 점을 생각하면 라이프치히로 빠질 배당은 아니라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 무승부 봐요, 무승부. 컵대회라는 특성 때문에 무 나올 확률이 크다. 라이프치히나 볼프스도 둘 다 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투스하고 엠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빨리 가는 듯한데 빨리 마무리하고 9시까지 이제 조합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한다는 점. 자,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엠폴리 상성이 아주 그러니까 엠폴리가 아주 약해요. 유벤 상대로 최근 21년도에 한 번 이긴 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유벤이 좋습니다. 근데 요것도 8강입니다. 8강. 여기서 이기는 승자가 이제 볼로냐하고 붙는 건데, 저쪽은 정해졌죠. AC 밀란하고 인테르. 자, 이 세리에에서 유벤투스의 순위를 보면 4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요새 승점을 좀 챙겨서 여전히 1패로 패가 가장 적은 팀이에요.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쪽에 있는 이 팀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 성적만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칼리알리 원정도 유벤이 이기면서 뭐 PSV전을 지면서 챔스를 떨어지긴 했지만 리그로 보면 4연승. 어찌 보면 유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겼던 적이 있나? 왜냐 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13번이나 비긴 유벤투스입니다. 근데 요새 승점을 많이 챙겨서 순위도 좀 끌어올렸고, 또 하필 엠폴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경기를 기억하거든요. 유벤 승의 마엔을 봤던 경기인데 아마 일반 승도 안 갔을 겁니다. 배당이 너무 적어서. 근데 전반에 선제골 내주고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콜로무안이 5분 안에 2골 넣고 상대방 퇴장 이후에 또 블라우비치랑 그리고 뭐 추가 시간에서 4대1로 이기면서 아마 2마인까지 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경기 떠올리면 뭐 유벤투스도 상성에서 압도하고 최근에 성적이 좋은데, 글쎄요, 이게 컵대회인 걸 감안하면 또 배당을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엠폴리가 최근에 3경기 득점이 없고 그냥 1대0으로 진 것도 아니고 2대0, 3대0, 뭐 5대0 이런 식으로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유벤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합니다. 다음 일정이 뭐 타이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벤 승, 마엔까지 1마엔까지 볼게요. 1마엔. 2마엔은 솔직히 리그에서도 이제 결국엔 역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3대0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도 2대0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체크만 해보죠. 결장자. 일단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가 누구냐면 잠시만요. 니콜로 사보나? 이 선수 말고는 다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엠폴리가 오히려 보면 엠폴리도 최근 부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아까 그대로 유벤 승의 마엔 1마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브리오샹하고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무패죠, 리그에서. 그리고 지난번 리옹전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연승이 한 8연승 될 겁니다. 8연승. 무패로는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물론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 홈에서 비긴다든가, 아니면 좀 실점을 하면서 이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브리오샹이라는 팀이 4부 갔거든요. 4부. 이 정도면 파리한테 뭐 안 되죠. 아무리 파리 일정이 뭐 아주 빡세지 않는 이상. 다음 경기도 홈에서 물론 릴, 그 다음 홈에서 리버풀.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뭐 강팀들 또 스타드램 마르세유전까지. 한데 5일이나 남았고, 그리고 이게 또 8강이잖아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돈나룸마는 휴식을 줬다고 되어 있고, 비티냐하고 이강인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강인은 계속 선발로 나왔던 게 아니고 교체로 쓰는 카드였어가지고, 일단 파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요새 덴벨레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콜라도 골이 두 자릿수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홈이어도 4부 팀이라서 이건 파리 봐야죠. 2마인부터 시작하는데 2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마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파리가 이 르망 FC라는 팀을 2대 0으로 잡고 올라왔거든요. 브리오샹은 이제 니스를 잡고 올라왔고, 그래서 니스의 리그 순위를 보면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뭐 파리보다는 패배가 파리가 무패니까, 하지만 4패로 패배가 좀 적은 팀이에요. 그리고 르망은 3부인데 그런 르망 상대로도 2대 0으로 이기고 왔다는 거는 물론 뭐 5대 0, 6대 0으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로테를 돌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주전을 안 쓰고 뭐 다음 경기 생각하겠다. 릴이나 뭐 리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해서 일단 2마인까지만 보고 3마인은 좀 모르겠다. 뭐 로테를 돌리더라도 주전들이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4대 0, 뭐 5대 0도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은 언어보는 좀 애매합니다. 3.5라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파리 경기는 2마인까지만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하고 뉴캐슬. 요 경기도 아까 이제 오늘 그 J리그 승무패 분석하면서 J리그에서 변수가 많이 생각보다 지금 막 아까 봤을 때는 변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석할 당시에는 마땅히 막 많이 볼 게 없어서 이러면 결국에는 해외 축구 쪽에서 노려야 되는데 리버풀보다는 그냥 맨유를 노렸던 것 같아요. 맨유. 리버풀은 그래도 리버풀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게 뉴캐슬이 오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노팅엄전도 3실점, 맨시티 4실점, 최근 버밍엄 2실점, 실점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득점 많이 넣어서 이긴 경기도 있고, 뭐 컵대회 아스날도 잡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버가 많은 팀이고, 리버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3.5 기준으로는 좀 아슬아슬한데, 어쨌든 리버풀도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뭐 다득점으로 비기든. 그래서 리버풀 승은 배당이 빠져서 좀 별로고, 그렇다고 뉴캐슬 2프렌을 가자니 뭐 맨시티 원정서도 이제 2대 0으로 이겼던 리버풀이라 3대1 스코어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핸디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를 배당 대비 그나마 오버를 노릴 만하다. 리버풀 뉴캐슬은. 그래서 이거는 또 리그 경기잖아요. 컵 대회가 아니고. 리버풀이 지금 아스널이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인데 11점이면 아스널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8점이라서 점수차가 좀 납니다. 예, 좀 더 갈수록 리버풀이 우승이 점점 확정 짓는 그 경기 수가 더 임박해 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38경기 중에 27경기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결장도 없습니다. 거의. 뉴캐슬은 지금 조엘린톤이 부상으로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미지수긴 하고, 뉴캐슬의 한 방을 좀 믿어야 되긴 하는데 리버풀이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 리그는 뭐 당연히 챔스나 플리머스 FA컵은 로테를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리버풀도 일정이 빡세거든요. 이제 파리 원정 갔다가 또 컵대회 뉴캐슬전도 있고 뭐 에버튼, 풀럼 쉽지 않은 상대들이라 좀 그래도 리버풀 승부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서 오버 갑니다. 오버. 그 다음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30분 안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천 몇 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 눌러주네. 자, 그럼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레알 소시에다드하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이게 준결승이 지금 바르샤하고 AT가 어제 제가 이제 바르샤 승 언더 갔다가 이제 말아 먹었거든요. 원래는 안 가려 했어요. 근데 뭔가 무승부만 가기엔 조금 그래서 갔는데 이거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라 이제 바르샤가 그래도 홈에서 이겨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AT가 좀 빡세다. 자, 그래서 1차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소시 홈이죠.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 보면은 왜 이렇게 뭐 AT전을 생각하고 다음 뭐 베티스전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휴식을 줬습니다. 누구를 휴식을 줬느냐? 크루트와 이제 휴식을 줬고 주전기포. 이거 지금 미드필드에 발베르데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바페를 휴식을 줬습니다. 은바페 휴식 주더라도 뭐 빡세죠. 레알 공격 보면은 비니시우스도 있고 호드리고 뭐 벨링엄.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은바페가 좀 그래도 레알이 좀 녹아든 것 같아서 골을 좀 많이 넣었는데 이 휴식을 줬다는 거는 소시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가 있다. 그리고 레알 입장에서는 지난번 지로나전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원정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최근 오사수나전 비긴 거라든가 에스파뇰전 진 거. 그리고 지금 컵대회를 보면 레가네스전도 3대2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소시도 은근히 득점력은 아주 이제 저조한 편이에요. 그 라리가에서 득실이 같습니다. 23골로. 근데 홈에서만큼은 진짜 강하다. 얘네 지금 홈에서 5연승 중이고 최근 레가네스도 3대0으로 잡았어가지고 아무리 레알이어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오히려 소시 쪽으로 빠지는데 그렇다고 저는 레알이 뭐 은바페가 이제 뭐 휴식을 주고 그리고 뭐 주전키퍼가 뭐 휴식을 줬다고 하더라도 호드리구부터 해서 뭐 공격진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소시가 쉽게 이길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소시가 홈에서 압도적인 성적이 보여야 되고 득점력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사실 리그 경기로만 보면은 뭐 득점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유로파나 이제 컵 대회에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하죠. 해서 저는 소시의 승은 버립니다. 소시 승을 봤다면 프렌을 받겠죠. 근데 이게 고민인 게 레알도 결국에 레가네스전을 2실점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셀타비고전도 2대0으로 이기다 2대2로 비겨가지고 연전까지 갔었고 뭔가 살짝 좀 불안합니다. 살짝. 그때도 레가네스전도 극장골로 이긴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거 사실 얼마나 선수들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아마 은바페가 부상이었는지 몰라도 그때 안 뛰었던 걸로 알고 그때는 벨링엄도 없었던 것 같은데 레가네스전. 어쨌든 소시 승까지는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좀 유력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도 소시 홈이라서 레알이 뭐 은바페도 나오고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레알 우세를 보긴 합니다. 왜냐면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레알이 원정에서 그 소시 상대로 연승 중이고 그 소시가 홈에서 레알을 잡은 적이 몇 번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성은 거의
많이 안 좋습니다. 소시가. 근데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건 최근 홈 성적이 좋고 별장자가 거의 없다는 거. 얼마나 이제 레알 상대로 풀 가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시도 다음 경기 바르샤 원정이거든요. 얘네도 유로파 맨유전 준비해야 되고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얘네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레알이 요새 살짝 원정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고. 그래도 추천 몇 개는 늘어났네요. 마지막으로 추천 질차 눌러주시고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어쨌든 9시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은 11시긴 하지만 다들 잘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뭐 언제나 뭐 쉬워 보이는 건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잘 골라가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경기가 3경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좀 빨리 와서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 낮쯤에 오게 되면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